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진상으로 자리매김한 인도네시아가 새해 벽두부터 이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도입 계약까지 마친 중고전투기 한 대도 돈이 없어 들이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버린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게 인니는 올해 국방 예산을 무려 5조 원이나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줄 돈은 없다면서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건지 KF-21에 대한 새로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우리 방산업계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다름 아닌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비행 성공 소식인데요. 작년 6월 28일 KF-21 시제 6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33분 동안 최초 비행에 성공하면서 KF-21 시제기 6대의 최초 비행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KF-21의 성공적인 비행으로 러시아, 미국, 스웨덴, 유럽, 일본, 중국, 프랑스에 이은 이른바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전차, 잠수함, 헬기 등 한국 방산의 육해 공작전에 사용될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긴 겁니다. KF-21의 시제기 개발에는 ADD, 카이 등을 포함한 수백여 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수만여 개의 표준 부품, 수천 개의 구조물과 배관, 수백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전기배선 등이 사용됐습니다. 부품 국산화율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나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KF-21의 A사 레이더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DD, 카이, 하나 시스템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물입니다. 방사청의 KF-X 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이번 시제기 비행 성공은 블록 1단계의 결과물로 2028년까지 블록 2를 마무리하고 2032년 내로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 1란 전투기의 발전 단계를 뜻하며 보통 항공엔진, 전자장비, 무장통합 능력을 개조, 개량하는 걸 기준으로 블록의 숫자를 매깁니다. 이렇듯 앞으로 KF-21은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여러 환경에서의 전투기 특성을 검증받게 될 전망인데요. 이후 공대공 무장능력과 공대지 무장능력을 시험하는 2단계 개발 계획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KF-21 시제기의 비행시험과 지상시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26년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 위해 2200소티를 완료해야 하기에 카이 직원들은 비행시험을 위해 영하의 한겨울 날씨 한파 속에서도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비행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던 작년 12월 새벽 경남 사천 카이 경납고에선 이륙 준비를 마친 KF-21 시제 1호기가 라이트를 켜며 늠름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정비팀이 이상 없음을 조종사에 보고하자 KF-21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이날 맡은 임무를 위해 제3훈련비행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간에도 활주로와 도로 등에서 정비팀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KF-21은 이륙했습니다. 이날도 음속에 가까운 고속의 속도로 지상 45m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는데 매일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한국 방산업계가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KF-21 1호기 정비팀 강성진 조장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보라매를 만들고 정비할 기회가 생기고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KF-21에 우리 방산 관계자들의 노고와 구슬땀이 엄청나게 담겼지만 인도네시아는 KF-21을 기대치 이하라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기가 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제방산시장에서 진상으로 자리매김한 인니가 새해 벽두부터 이를 다시 증명하며 또 한 건 했는데요. 이번에는 카타르가 사용하던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는 재정 문제로 구매 계획을 연기한 겁니다. 다니란자르 시만준탁 인니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해 재무부와 국방부가 미라주 전투기 구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니가 프랑스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라팔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 보유 중인 수호이와 F-16 전투기를 개조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인니 국방부는 카타르가 사용하던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총 약 1조 400억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로써 인니는 또다시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이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으로 그는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프라보어는 작년 8월에는 미 보잉사와 FC-5EX 24대 및 S-70M 블랙호크 헬기 24대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프랑스와 11조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싹쓸이 쇼핑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미라주 중고전투기 도입 연기 결정을 하자 이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니 내부에서도 정적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고물 전투기를 들여와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고무기 시스템은 도입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프라보워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며 대통령이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이 되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리와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조 원을 연체 중인데요. 그런데 사실 프라보워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운 건 바로 인니가 장비 현대화를 빌미로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20%나 증액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 예산을 늘렸는데도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며 이는 카타르뿐 아니라 인니와 보람의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보입니다. 증액한 국방 예산으로 카타르 중고 전투기도 못 사면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이가 없으면서도 궁금한데요.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니 재무부는 2024년 국방 예산을 약 32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조 5천억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인니 대통령 선거의 후보이기도 한 프라보워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수송기와 공중급 유기가 필요하다며 이웃 국가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니 영토가 유럽 전체와 비슷한 규모인 만큼 광활한 영토를 고려하면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렇듯 인니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고 특히 공군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KF-21 전투기 분담금 미납금 문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인데요. 앞서 인니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재작년 94억 원, 작년 2월 417억 원만 추가 납부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가까이 연체 중으로 2019년 10월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분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 인니는 리베이트, 사법부 부패 등 각종 부패가 만연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인니의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지수는 작년보다 14단계 하락한 111을 기록하는 등 정치적 부패가 만연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KF-21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던 인니가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을 갈팡질팡하는 등 의지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역시나 하루빨리 인니를 보람의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플랜 B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한 상황입니다. 인니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인니의 복잡한 정치 지형이 KF-21 전투기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프라보워 장관의 치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인니의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의사위인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올해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프라보워 장관이 치적을 쌓기 위해 방산 수출 실적이 필요한 한국과 카이를 압박하면서 계약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방산업계에서도 인니가 계속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 다른 국가와 손잡거나 독자 개발 등 플랜 B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 UAE 등 KF-21 개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도 여럿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오히려 인니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며 한국만 탓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니는 KF-21 기술 이전에 한국이 왜 인색한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한국이 이 사업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때까지 추가 지불을 보류하겠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건 한국이 KF-21 제작과 관련해 전문성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등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갚아야 할 분담금을 장기 연체하는 상황에서 인니의 잘못은 외면한 채 한국 때리기에만 열중하는 게 인니의 최근 행태입니다. 급기야 인니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 등 한국 깎아내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F-21의 부품들이 하나둘씩 국내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니가 여기에 숟가락을 얹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열린 제158회 방추위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단계 사업을 국내 개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35년까지 약 5,9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KF-21과 연계한 유도탄의 수출 경쟁력 상승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인니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